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하면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장소 변경 접견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소 변경 접견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한동훈 장관 얘기해서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고 네. 말씀 나눠볼게요.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좀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 하는 방안은 일단 노약자를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특별면 장소 접견 면회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노약자를 위한 어떤 면회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장소 변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이요,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이미 이건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 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 예, 논란이 된 특별 면회 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확한 명칭은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일반 접견하면 보통 TV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요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멍 뽕뽕 구멍이.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물건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반 접견이고 원래는 한 30분을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특별 면회, 다른 말로 해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거는 형집행법 41조 3항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시행령 59조에 보면 그 미결 수용,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특별 면회를 할 땐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누가 하는가 하면 소장이 하는 거예요. 소장이 허가하면 이건 아까 같이 칸막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 앵커하고 저하고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막이 없는 저런 어떤 방에 들어가서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혹시 물건 같은 걸 수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물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기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우리 형집행법의 보통 수용자는 사회인데 이 특별면회는 그 횟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나는 장소가 별도의 장소고 이 장소에서는 뭐 시간도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특별 면회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원하면 그 지켜보는 교도관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도 가능한 그건 거예요? 재량의 문제이겠죠. 다만 이제 이 접견을 할 때 접견을 제한하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접견을 제한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어떤 정황이 나오면 접견을 스탑시켜야 되는 게 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이 반론권을 좀 행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언론에서는 정성호, 방금 이제 나왔으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제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 이화영을 만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이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접견을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수기로만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 다른 사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는지를 교도관이 어떻게 제한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또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에 교도관이 중간에 제한시킬 수 있느냐. 특히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의 고위층들이 예. 특별 면회를 했을 때 정말로 소정이 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관이 자 이제 마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만,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면회는 맞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한해서라고 좀 말씀하셨고, 네,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니까 노약자 위주 혹은 뭐 어르신이나 뭐 몸이 불편하신 분, 아무튼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사실 이게 뭐 형집행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예.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흔히 말해서 미결 수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유무죄 판단이 안 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자기의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처우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미결 수용자, 흔히 말해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소장이 그 처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주는 거고 예. 기결수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수용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예, 형이 확정된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개선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켜야 재범 위험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두 가지 정도 정말 교화를 위해서 또 사회 복귀를 위해서 특별 면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갖고 있는 기본 형집행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 이걸 적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잘못됐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나 특별 면회 할래 이러면 그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아야 되는데 예. 이게 막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다 보니까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로 한 50대, 60대, 70대 한 20, 30년 살았는 사람에게 예. 가족들 만나는 것, 유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 중에 뭐 처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부부 간에 만나게 해주는 것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 면회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침부터 제가 사회 고위층이에요. 그럼 교도관 전화, 소장한 예, 전화죠. 예. 나 지금 갈 테니까 특별 면회 좀 그 사람과 해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흔히 말해서 거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특별 면회가 갖고 있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의 면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황제 면회 이런 취지의 명칭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장소 변경 접견 뭐 이런 명칭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017년에 한 언론사가 이런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전체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진 접견 가운데 장소 변경 접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면회는 단 0.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만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앞서 특별 면회 조건에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예. 2016년 통계인데 이게 2017년에 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교정 시설이 있으면 이 교정 시설에 특별 면회를 하려면 직접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직접 가서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정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 특별 면회 신청을 한 양식이 있습니다. 예. 양식에 통해서 양식에 신청을 해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이유, 아까 그랬잖아요.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교화, 그다음에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결 수용자, 다른 말로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소장이 하는데 소장 혼자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관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일반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스퀴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절차로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사회의 유력층들은 이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 누군데 나 지금 가고 싶어라고 해서 스퀴즈에서 오늘 만나게 해줘라는 이런 일들이 도르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장소 변경 접견도 이 온라인 신청이 되는 순간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 변경 접견 이거는 특별 면회이자 황제 면회라는 그 황제 면회가 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나누면서 강하게 들었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 특별 면회 경우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면회는 녹음이 되는데 이거는 면회가 녹음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녹음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까닭입니까?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는 원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기결수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인멸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예. 노약자가 한 20년 정도 수용 생활해서 그 부인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결수용자, 다른 말로 해서 피의자가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 수용자가 특별한 위치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절대로 뭐 증거인멸이 안 되고 녹음이 다 되는데 이건 둘만 있다 보니까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은 이제부터 여기에도 녹음 시설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을 위한 일침으로 녹음을 만들겠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녹음을 안 해왔던 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사실상 이게 원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건 아예 녹음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예. 것이고 이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는 바깥 장소에 있으니까 녹음 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가능해요. 내가 녹음을 하겠다고 알려주면 형집행법은 가능한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는 교도관이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별한 불법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니까 가시거리라 그러죠. 직접 보는 거리에서 예. 그 수기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과정에서 녹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이제 반론의 입장에서도 좀 말씀을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도관이 적은 발언이 정작 면회 당사자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이게 검찰이 악용하면 어쩌나라는 반론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그 적은 발언이나 만약에 추후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녹음을 면회했던 당사자들에게도 공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예. 둘이 이야기라는 걸 내가 기억을 못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녹음을 했는 거는 모르니까 들려주게 하는 건데 예.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당사자가 몰랐다? 내가 했는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인 것이고 예. 그 부분에서 만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교화와 특별한 그 사람의 어떤 처우를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대화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거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 물론 뭐 법무부에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당사자 녹음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반론 하나 더. 예. 교도관이 입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론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어쨌든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즉시 제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어서 이 그 교도관이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한 건지. 이제 조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당연히 제재해야 돼요. 예. 그런 말이 나오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이 허가 있는데 교도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지만 직급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앉아 있는 수용자도 대한민국 가장 높은 사람이고 예. 그 면회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부적절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적절합니다. 증거인멸 예,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하십시오. 얘기하기가. 나가십시오.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만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고 그 만나는 사람의 법적인 어떤 의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조금 익스큐즈라라 그러죠.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게 저는 필요해요. 특별면회도 필요한데 거기서 악용하는 게 문제니까 서로 간에 악용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봤는데 예. 많이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특별면회 하시더라고요. 많이 높으신 분이 특별면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황제 접견이라고 해서 이제 굳이 뭐 이런 뭐 정치인과의 접견이 아니더라도 이 높으신 분들 보니까 변호사 접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때우는 역할을 한다. 물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사 접견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황제 면회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변호사 접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8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특히 미결수용자,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은 무기대 등의 원칙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때 접견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와. 그때 난리가 났는 게 이게 어떠한 이유, 코로나19라도 우리 변호인과의 만나는 건 나의 방어권 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예. 이걸 못 만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제한해? 그래서 아까 원래 변호인과 만나는 것도 이렇게 가시거리에는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가시거리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었고 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가장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변호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임한 그 변호사 중에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만나는 것 제가 봤을 때 미결 수용자에게는 불가능하고 다만 기결수, 예. 기결수가 변호인하고 만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결 수용자에게 변호인 제한권은 제가 봤을 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 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면회 형태를 쭉 보니까 가족 접견이라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가족이 이제 한 방 안에서 음식도 먹고 네. 요거 역시도 면회회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가족 접견 역시도 교도소 안에서 신청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게 그 교도소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좀 이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가족 면회는 원래 보안과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귀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족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예. 가족의 날이라는 걸 보통 만듭니다. 거기서 같이 밥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가족 면회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거듭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 제도의 선한 점은 살리되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 이거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에게 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회. 그래서 그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결 수용에게서는 사회 복귀와 그다음에 개선 교화에 필요하다면 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결국 제도의 문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다음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 면회가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추측이나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